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이재명 씨의 말이죠. 이 유체 이탈 화법.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저 다른 얘기를 탁 꺼내가지고 이렇게 전혀 관련 없는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 장면을 모면하는 그 화법. 소위 유체 이탈 화법. 이게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에 올랐습니다. 대장동 코앞에 가가지고 나라 망치는 부동산 불로소득 하면서 오히려 외쳤습니다. 지금 의혹의 당사자가 바로 자기인데 나라 망치는 부동산 불로소득 하면서 이걸 외쳐대니 이 사설자는 이재명의 유체 이탈 방법이 이런 방법이구나. 이재명의 유체 이탈 이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 차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혀를 끌끌 안 차겠습니까? 아니 지금 성남시장 할 때 자기가 이걸 갖다가 설계를 했다고 큰 소리 치고 또 성남시에서 벌어진 그 당시의 일 거기에 그래서 의혹의 중심에 지금 서 있는 이재명 당사자가 나라 망치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 얼른 덮으려고 했습니다. 유체 이탈 방법이 지금 어저께 국민들의 그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65%가 국민의 60 몇 퍼센트죠. 특검 가자. 대장동 특검해야 된다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특검을 가장 반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을 밀었고 송영길은 이재명 적극 지지 옹호자고 그러니 이 두 팀이 특검을 반대하는 겁니다. 나라 망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이재명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할 계제가 됩니까? 설계를 누가 했는데요? 자기가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시장이었는데 자기 결재 없이 과연 모든 게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친정부 성향이라고 일부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그 여론조사 기관 갤럽, 한국갤럽이 조사한 건데도요. 특검해야 된다가 65%, 62%인가 넘어가고 국민들의 말이죠. 국민들의 3명 중에서 2명이 특검을 해야 된다고 난리입니다. 지금. 근데 특검 안 합니다. 국민들의 뜻을 갖다가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받아들인과 동시에 그래도 표는 팔겠다 이겁니다. 표는 사겠다. 표는 사겠다. 원희룡 지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이재명 씨가 주장하는 이 기본소득이 바로 표를 살려는 매표행위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대장동의 그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씨가 나라 망치는 그 앞에 가서 나라 망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용서 안 하겠다 하고 엉뚱한 그 말을 하니까 이재명의 유체 이탈이다 하고 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는 그 자체로 꼭 인정받아야 한다 하면서 자기가 공공환수를 많이 해서 그래서 자기는 좋은 일 했다고 또 자기를 갖다 스스로 높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자기 말이죠. 이 후보는 자신이 발탁해서 사업을 맡겼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 말만 딱 하고 끝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마치 드러난 듯이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보고 있다. 유영민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대장동 사태는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보고 있다. 이 대장동 의혹 아닙니까?
이 후보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외쳐댑니다. 당군 일의 공공이익 환수 사례, 당군 일의 최대의 공공이익 환수 사례라고 그런 주장을 계속 대장동 코앞에서 반복했다는 바로 이 장면을 보고 이건 완전 유체 이탈이라. 예. 예. 오히려 큰 소리로 말이죠. 응? 나라 망치는 부동산 불로소득 뭐 어쩌고저쩌고 비판을 하는 걸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그를 어떻게 봤겠습니까? 이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하고 천하통인 등이 1,000배가 넘는 배당 수익을 챙긴 것에 대해서 당시 국민의힘과 언론이 민간이 100% 이익을 다 가져가는 방식을 주장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개발이익 상당 부분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최대치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한 거다 하고 이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책임하에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투기 세력이 초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던 결정적 원인은 뭡니까? 민간 사업자들에게 대한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성남시에서 거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초과이익을 하면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데 일로 공공으로 가져와 이래야 공공환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성남시에 의해서 이재명 성남시에 의해서 거부됐습니다. 그러니까 환수하는 장치를 싹 빼버렸어요. 그냥 민간이 다 가져가게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재명이가 유체 이탈을 화법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된 보고서까지 만들었지만 이거는 윗선을 거치면서 7시간 만에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초과이익이 발생하니까 그 민간인들이 다 가져가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화천대유가 가져가고. 그러니까 왜 이걸 없앴냐? 이거 7시간 만에 에? 초과이익이 되면은 환수하는 그 조항이 있었는데 왜 이걸까지 만들었는데 이걸 싹 없애버렸냐 이게. 결제하면서 사라져 버렸다 이거지. 성남시와 그 산하기관인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이 공공부문 몫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투기 집단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몰아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거를 왜 그랬을까? 지금 이걸 밝혀야 된다. 그건 특검으로 밝혀야 되는 겁니다. 특검으로. 이게 나왔다 하면은 경천 동지할 일이 특검을 하게 되면 생길 것 같아서 겁들이 나서 이 천문학적인 저 숫자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개발이익 최대치 환수라고 말을 하면 그야말로 궤변 중에 궤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그렇고 이거 결정을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이 후보 본인 아니냐는 바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도대체 누구냐? 이 후보 이재명 본인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 후보가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장치 관련 질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선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자신이 초과이익 환수를 거부했다고 밝힌 겁니다. 자기가.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하고 자기가 밝혀놓고 이거에 대해서 배임 논란이 일어났죠. 이 책임이 있구나. 배임 논란이 일어나니까 하루 만에 그냥 싹 나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 간부선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이다 하고 엉뚱한 설명을 또 내놓았습니다. 이거는 그 전날과 이 다음 날이 말이 다르기 때문에 위증한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또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를 망친 게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정치 행정 권력과의 유착으로 쉽게 대규모로 이익을 얻는 것에 관심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이건 진짜 잠자다가 봉창 긁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 자다가 그냥 봉창 주머니를 막 긁는 소리 아닙니까? 이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대장동 개발이 바로 이런 유착으로 인한 천문학적 불로소득의 대표적 사례다. 이렇게 사설자는 말하면서
그 책임자로 지목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야. 이게 바로 유체 이탈 화법이라는 경우는 이 경우를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자,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법을 만드는데 한두 달 지나가고 정치 공방 소재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에 대해서. 무섭죠. 특검이 무서운 모양입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법을 만드는데 한두 달 지나가고 정치 공방 소재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그런 게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혹시 걱정은 안 했을까요? 혹시 자기 변호를 위해서 하는 말 아닐까요? 정치 공방 소재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그게 왜 악용이 됩니까? 그러나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면은 국회에서 따로 법을 안 만들어도 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동훈 검사장 같은 사람 특검 딱 시켜놓으면은 한 달이 아니라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싹 윤곽을 딱 드러내가지고 윤곽 탁 놔두고 그 다음에 집중 검사해서 한 달 만에 그냥 싹 도려내는 이런 능력이 지금 그렇게 특수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총장 눈에는 참 웃음이 나올 겁니다. 왜?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윤 총장은 그 양반은 특수통 아닙니까? 대장동의 귀재, 대장동 1타 강사가 된 원희룡 벌써 과학적으로 5점의 문제점을 다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요것만 따닥 풀어나가면 특검 그냥 바로 그냥 한 달도 안 걸립니다. 한 달도 안 걸려요. 그런데 겁나니까 뭐 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겁이 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왜 안 합니까? 특검 받으면 될 텐데 떳떳하다면 왜 특검을 못 받습니까? 떳떳하면 그래 특검하자. 야당 하자. 국민들이 뭐 60 몇 프로가 3명 중 2명이 특검하자. 해야 됩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말이죠. 국민 3명 중 2명이 특검하자고 지금 아주 부화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법을 만든다고 해도 이 후보만 찬성하면 바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상설특검법을 사용하면 국회에서 따로 법을 만들지 않아도 금방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하는 변호사 이재명이 왜 이럴까요? 국민정 3명 각종 여론조사에서 3명 중 2명이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고 했는데 아니 국민한테 표 달라고 기본소득 원희룡 지사가 말한 기본소득은 매표행위다. 표를 살려는 매표행위다. 이렇게 비난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뭐 하면서 특검 도입에 왜 거부를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지지층 40%도 특검 도입하자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 만약에 특검 도입하면 이재명이가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이 되고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혹시 특검 안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떤 겁니까? 민주당 지지층 40%가 지금 특검 도입하자는 겁니다. 이 후보가 특검을 자청하면 국민이 이 후보를 다시 보게 되는데 자청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피합니다. 특검. 왜 그럴까요? 국민들은 그래서 지금 난리죠. 특검하라. 특검하라. 이재명이가 여기 의혹이 뭐 이거 한 사람 뭐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여론조사에도 52%인가 나왔습니다. 50 몇 프로 나왔죠. 55%? 52%. 예. 이런 판인데 특검을 안 하는 그러면서도 그 앞에서 대장동 그 코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라 망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하면서 외치는 그 모습에서 참
참 기가 막히는 것은 국민들의 한숨 소리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유체이탈하는 사람이 혀를 끌끌 찰 수밖에요.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하루만 지나면 어디를 우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누군가가 결정이 됩니다. 여하튼 누가 되든 단일 후보로 가면은 완팀 정신으로 빨리 중심을 잡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어코 정권 교체로 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국가적 불행 정도가 아니고 이 나라가 자칫 잘못하면 지도상에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런 걱정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네. 요즘 이런 말들이 주로 밖에 많이 떠돕니다. 누가 대통령 되면은 바로 그날 보찜 싼다. 네. 이 나라를 뜨겠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 말을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곰 씹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정권 교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이라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안보의 터전 위에서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야 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또 시장경제를 지켜야 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